자,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표를 얻으려고 하는 유권자들한테 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은 거짓말은 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자신들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지, 그걸 국민들 앞에 속이거나 이러면 그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당이 무슨 보수 통합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한국당이 주장해온 것은 문재인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문재인을 위법성이 확인되면 탄핵하겠다. 사실 위법성이 확인된 거야 수두룩한데 울산 선거 공작의 몸통임이 드러나면 이런 말도 지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민변 변호사도 지금 공소장만으로도 탄핵이다 이랬는데, 검찰의 공소장요. 그런데 한국당이 문재인이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국당이 문을 탄핵할 생각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진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한국당이 장외로 가고 머리 깎고 단식하고 쇼를 했지만은 결국은 거기에서 본질적인 투쟁은 하지 않았고 문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고, 다 됐는데도 한국당은 그냥 그렇게 언직들을 다 유지해가며 또 총선에서 문을 심판하겠다 합니다. 근데 총선에서 문을 심판하는 한국당의 말이 그냥 문을 어떻게 심판하겠다, 총선 이겨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총선 이겨서 공수처를 무효화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한국당이 지금 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기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맞는 건지도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수에서 황교안을 지지하고 또 여론조사에서 황교안이 높지는 않지만 이낙연에 이어 2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문을 나중에 심판하려면 문의 정권의 독재와 민주주의 파괴와 이런 것들을 정말 단죄를 하려면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국당이 다음에 대선에서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래도 황교안이가 현재는 제일 유력하다. 좀 이래서 황교안 지지하고 한국당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흩어져서는 이길 수 없으니 보수를 한데 모아서 총선에 이겨서 문을 심판해야 된다. 특히 조선일보의 논리. 그래서 4.15 총선은 문이냐 반문재인이냐로 붙어야 된다. 그리고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다 누르고 한국당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보수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말이 무슨 보수 통합정당이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으로 한데 모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이 이현주 이렇게 모였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진짜 문재인을 심판할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다음 대선을 지금과 같은 대통령 선거제의 대선을 치를 생각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봐요. 만약에 문을 단죄할 생각이 없고 문과 손을 잡고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그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이제 과거의 정치적 앙금은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 돼서 잘 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한국당이 갖고 있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야합이지 않습니까? 물밑거래지요. 자, 국민들이 5년마다 한 번 뽑는 이 대통령 선거제가 제왕적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많아서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 한국당의 논리고 황교안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결국은 뭐예요? 이원 집정부제로 만들 건데 그걸 분권적 책임 총리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이 이원 집정부제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대통령 한 명 때문에 5년을 고생하지만은 이제는 국회가 아예 임기도 없이 영원히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부패와 무능과 야합과 이런 상황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 어제 이제 유승민의 새보수당과 합당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문재인과 더불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고 생각이라면 통합에서 솔직히 말하면 문 아가리에 다 던져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문재인도 정세균을 시켜서 이제 개헌을 하겠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총선 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이 먼저 찔렸지요. 최근으로 보면. 근데 황은 1월 22일 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하고 만나자 했습니다. 김무성이가 2월 11일 날 국회에서 이종걸 등 여야 의원 11명이 국민개헌발안연대라는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해서 4.15 총선 때 투표를 할 때 국회의원 뽑는 투표도 하나 하고 개헌 국민투표도 하나 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근데 무슨 국민투표냐? 원포인트 한 가지만 딱 고치는 개헌을 하자. 한 가지만 딱 고치는 개헌이 뭐냐니까 국민들이 일정한 숫자 이상이 서명하면 국민들이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하자.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개헌발안연대라는 단체에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요한 직능 시민단체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 현 정권의 의용 시민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큰 것들이. 결국은 문 정권의 이 떠받치는 민노총 참여연대와 의용단체들이 국민개헌발안연대라는 조직을 1월 15일 날 만들고 그리고 그 조직이 지금 김무성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민노총이나 참여연대가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자, 이러면은 경실련과 헌정회만 앞에 슬쩍 넣어놓고 얘들 뒤로 살짝 빼놨는데 문성거이도 있고 그 안에 심필균이도 있고 김덕용이도 있고 문 정권의 나팔수들이 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김무성은 그들과 함께 개헌을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개헌을 가는 과정에서 한번 던져본 거죠. 총선에 지금 이 바람잡이 역할로 개헌을요. 그래서 4월 15일 날 국민투표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 거라고 보고 이제 개헌이라는 말 자체를 국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노리는 바라고 봐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개헌을 들먹이면 국민들이 저것들이 저것끼리 야합하려고 그런다고 부정적이니 이제 방법을 살짝 바꿔서 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노총 등 노동농민단체들과 주요 큰 사회단체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연대니 이런 단체들이 총동원되어서 이들이 개헌안을 내는 모양으로 해서 이들이 개헌안을 내면 그걸 국회가 받아서 마지 못해서 개헌한다. 이러면 욕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발의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그 발의안이 들어갈 건데 그럼 개헌을 2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헌을 하려고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를 2번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총선 때 국민들이 발의하게 한번 하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여야가 붙어먹는 개헌안을 만들어 가지고 민노총 등에다 던져서 이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개헌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노총이나 참여연대 등이 앞장서는 개헌이라는 것은 좌파적 요소, 친북적 요소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개헌이겠죠. 이 부분 나중에 자세히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김민성 국민투표 이야기 이후에 세게 비판을 하니까 어제 아마 제 뉴스 브리핑을 보는 사람 일부가 고성국 씨에 가서 물은 모양이에요. 자, 황교안의 개헌 발언의 진위가 뭐냐 물으니 고성국 씨가 한국당의 당론이라서 그렇게 말했다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한국당에 당론이 있었을까? 그래서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들도 좀 물어봐라. 나도 찾아볼겠는데 찾아봤어요. 진짜 이원집중부제 개헌이 한국당의 당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지난 4월 3일 날 민주신문이라는 데서 지금 기사를 올렸는데 분권형 책임총리제, 한국당 개헌 당론 확정, 대통령 인사권 사면권도 대폭 축소, 김성태 원내대표 6월 국회에서, 그때 6월이라는 게 언젠가면 이게 2018년 4월 2일 날 한국당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의 와중에 김성태는 4월 달에 한국당에 지금 개헌 당론을 확정하고 6월 선거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자고 한 겁니다. 그 전에 문재인이 개헌 했잖아요. 그는 문이 지가 원하는 방식의 친북 좌파적 요소를 넣기 위한 개헌이었죠. 자, 그런데 문의 개헌 발언이 쑥 들어가고 나니까 한국당의 김성태가 6월까지 국회에서 개헌 발의하고 9월에 국민 투표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한국당은 2018년 4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외교 등 대외적 역할을 하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해 책임 정치를 수행한다는 것에 있다. 지금 그러면 대통령제는 책임 정치가 수행이 안 됩니까? 김성태는 민주당은 내각제가 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제도인 것처럼 감성의 작태를 들이대고 있지만 내각제나 대통령제 모두 제도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인사권 사면권도 대폭 축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5대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를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국회가 절차를 구하는 방식으로 했다. 즉 국회가 임명한다는 거예요.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동의한다. 그리고 선거 연령 하향에도 여야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학년제와 연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당이 동의해 줬는가 했는데 이 김성태가 이것도 선거 연령이나도 동의를 해줬어요. 다만 김성태는 학년제와 연계할 경우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부터 우선돼야 된다 하며 국회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 지방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방 분권 강화는 통일성,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
자, 이거는 이재호가 지방 분권 개헌을 이야기했고, 또 문재인도 집권 이후 개헌하자 할 때 지방 분권 개헌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 직전에 김성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여야가 합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하겠다. 자, 김성태는 딸 취업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다가 얼마 전에 무죄가 됐어요. 자, 탄핵에 앞장을 섰던 권성동도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의아스러웠는데 왜 김성태가 무죄가 되었을까라고 보니까 이미 김성태가 이런 이야기를 일찌감치 원내대표로서 있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되겠다, 힘을 모아야 될 때 김성태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민주당도 개헌 당론을 채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으로 지금 황교안이 이야기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김성태의 개헌 발언에서 놓은 거고, 이것이 당론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 맞는 걸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김무성의 부하다, 본이 흔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성태 뒤에는 김무성이 있다. 그런데 황교안 뒤에도 김무성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내 별로 중요하게는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느닷없이 황교안이 그렇게 말한 부분이 당론 때문에 그랬다고 고성국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황교안의 개헌 발언은 김성태, 김무성이 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국민 앞에 확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당론은 현재 분권적 책임 총리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원 집정부제죠. 그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가 한국당의 당론이고 황교안은 총선이 승리하면 개헌하겠다. 어떤 개헌?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제,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힘을 가진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은 이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은 분권적 책임 총리제 이원 집정부제를 개헌하겠다라고 지금 내세웠으면 그거는 한국당만으로 200석을 넘어서 개헌할 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문재인이 정세균을 통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이 당론이었고 문재인도 제안을 했으면 이게 이제 황교안이는 내 있을 때가 아니라 홍준표가 대표하고 김성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이렇게 당에서 정해놨는데 나는 어떤 생각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제 김무성이나 지금 야권에 보수 야권 주변에 MB계나 이재호나 또 김영호나 박영준이나 황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황도 분명하게 총선 전에 입장을 밝혀라고 압박했고 황도 또 문재인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총선 때 무슨 일이 터지지 않고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 내외의 압박과 황이 총선 때 공천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문이 칠까봐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아슬아슬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이 이제 당 안팎에 들으라고 나도 당에서 정해놨던 김무성과 김성태가 정해놨던 문재인이 또 최근에 제안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당론이었고 그 당론을 황교안이 그걸 확인한 거고 문재인이 이걸 최근에 먼저 또 내질렀는데 황이 화답을 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개헌론은 항상 있어 왔어요. 저거가 좀 불리하면 개헌하자고 또 상대가 유리하면 안 한다고 또 상대가 불리하면 개헌하자고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갖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근래로 자르면
올해 1, 2월 달에 문이 먼저 제안했고 황은 그 당론 그리고 이걸 철회 안 했으니까 황도 그걸 개성해 온다고 봐야 되죠. 그 당론을요. 개헌 당론을요. 그걸 내가 개성하겠다고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화답을 한 거예요. 배가 맞은 겁니다. 붙어먹기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야당입니까? 문재인이 이겨도 개헌, 황교안이 이겨도 개헌. 누가 이겨도 이원집정부제 개헌할 것 같으면 문 심판은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왜? 혼자 개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야가 붙어먹자는 게 이원집정부제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붙어먹으려면 힘을 합쳐야 붙어먹을 수 있는데 지금 누가 한쪽이 뭐 200석 이상을 월등하게 이길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둘 다 말을 한 걸 보면 붙어먹기로 합의가 끝난 거다. 그러면 문재인 심판인이 지금까지 싸우는 척 여당하고 세게 싸우는 것도 아니지만 자관 할리우드 액션을 해오면서 싸우는 척 한 것은 전부 보수 지지층을 향한 쇼고 보수 통합을 해서 승리하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뭡니까? 한때 왕창 몰아다가 문재인 아가리에 쳐넣자. 지금 그 이야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조선일보가 문이냐 반문이냐. 그래서 보수가 통합이 최우선의 과제고 그래서 정강훈이 김문수 욕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한때 다 몰아다가 예? 문 반문은 그냥 쇼고 한때 다 몰아다가 총선 이겨서 문하고 그냥 나눠먹기 하겠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려면 총선 이기면 안 되지요. 차라리 문이 주도하고 이게 낫지. 아니 총선 이겨서 한국당 그러니까 이제 새로 합친 통합신당의 주도로 개헌을 한다? 이원집정부제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바에야 져야지요. 차라리 문의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나서는 게 낫지요. 어쨌든 선거 이긴 놈이 주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자, 한국당은 이 당론을 철폐하고 황교안은 자기가 이야기했던 총선 승리 후 개헌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황교안도 낙선시켜야 되고 이 한국당에 지금 이 개헌을 하겠다는 한국당은 찍어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누구 찍냐요? 사기꾼 아닌 놈 찍었어요. 그래도. 근데 적어도 개헌해먹겠다는 놈을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하고 야합하겠다는 거고 문에 대한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놈을 어떻게 찍습니까?